질환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노어리 상담 토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어리 상담넷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나옥 소장님, 그다음에 1기 때부터 활동하신 지미영 선생님, 그리고 저 3기 송민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사례는 중2 학생인데 중1 수학 기초가 없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입니다. 사연을 들어볼게요. 첫째 아이는 중1이고 둘째는 5살 딸을 둔 맞벌이 가정이에요. 수학은 초등학교까지 집에서 문제집 스스로 풀게 하고 영어는 주일에 방문 수업하면서 태권도 학원 정도만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어 관리가 안 되었지요. 이제는 초등 때 공부 습관이 사라졌어요. 아이는 꿈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편히 지내고 싶다고 해요. 이제 중2가 된다 하니 수학이 가장 걱정이 돼요. 사춘기라고 손을 놓았던 중1 수학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도 하고자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가 곁에 없으니 쉽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듯해서 수학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싶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현실은 아이와 대화할 시간도 없어 답답해요. 아이의 학습 관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와주세요. 어떠세요? 학창 시절에 수학 잘 하셨나요? 왜 그러세요? 웃지도 않으세요? 저 못했어요. 아, 진짜? 아,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수학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주눅 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수학 공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 수학은 힘든 과목이다가 공식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한 아이들을 10년 정도 가르쳐 보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유는 개념을 잘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쵸. 저희 보통 수학에 대해서 한번 뒤처지면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선행학습 급하게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요. 근데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수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쌓여요. 나 수학 제일 싫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수학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은 많이 잃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때 공부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해야 할 중고등학교 때 이미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사실 생겨서 그런 것들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부모님도 좀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물론 쉽진 않지만 좀 급해지는 마음 좀 놓으시고 그리고 당장의 목표는 좀 낮게 낮추시고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를 좀 낮추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중1 복습을 해야 되고 방법은 학원을 어떻게 고려해 볼까 하셨는데 사실 학원은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선행 또는 자기학년 심화라서 사실 복습 과정을 하는 학원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서 그러면 어떻게 지나간 거를 복습할 수 있을지?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지난 학기를 놓쳐버린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기존 교과서처럼 설명이 굉장히 잘 된 교재를 사용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2학년 아이가 지난 1학년 개념을 놓쳤다고 학기 중에 계속 1학년 책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2학년 공부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모르는 개념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전학년으로 되돌아가서 1학년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이 맞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학기 중이랑 그 방학 기간 동안이랑 공부할 내용도 좀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학기 중은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꼼꼼히 개념 읽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보면 연습 문제, 예제 문제, 뭐 본문 이렇게 나가는데, 예제 문제는 풀이 과정이 다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 읽히고, 예제 문제 두세 번 반복하면서 읽히면서 이해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낫고요.
부족한가 싶어서 이제 1학년 문제집을 풀라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2학년 학습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거기는 2학년 진도 나가면서 1학년은 개념하고 예제 문제만 훑어주는 걸로 마무리하면 학기 중은 큰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방학 중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제 방학이 저희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여름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다음 학기를 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2학년 2학기를 대비할 거면 1학년 2학기 과정을 복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개념 익히고 예제 문제 2-3번 정도 읽어보는 걸로 여름방학 때는 그 정도의 시간뿐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겨울방학 때는 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다음 학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잖아요. 2학년 친구라서 그러면 1학년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차 부분을 펼쳐놓고 우리가 단원병을 읽어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노트에 적어보거나 그래서 내가 빠지는 부분을 다시 적어보고 모르면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학기 중에는 예제 문제를 풀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 문제 한두 문제 정도 풀고 지나가면 1학년 전체 끝나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보통 겨울방학은 40일, 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다음 학년 1단원 정도만 예습을 해주시면 학교 들어가서 따라가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학기 중에는 해당 학년에 집중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만 다시 과거 학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부분만 공부를 하고 방학 때는 이제 전체적인 지난 학기를 다 공부한다, 복습할 수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방학 중에 공부하는 팁을 한 가지 더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수학이 중등 수학, 초등 수학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단어의 어려움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생겨나서 이거를 그냥 개념 이해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개념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 영어 단어장 만들잖아요. 네, 영어 단어장처럼 수학 단어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질별대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싫어하는 아이가 있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과서에다 적으면 돼요. 모르는 단어를 대부분 수학 개념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찾는 게 귀찮아. 그럴 때는 수학 사전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 뜻을 찾아서 색 볼펜으로 한 귀퉁이에 적어 놓는 게 연습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학 단어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모르는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장을 만들거나 메모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풀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풀이 과정을 잘 쓰려면 개념 이해가 차근차근 돼야 풀이 과정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이 뒤로 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 문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구멍이 생기면 우리가 뒤에는 풀이 과정을 못 쓰죠. 그러니까 보통 뭐 풀이 과정이 8줄이야. 원칙은. 근데 한 3줄 정도 쓰면 이제 거의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풀이 과정이 중요하고 또 하나 풀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다 알고 풀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거꾸로 찾아 들어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푸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학습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혼자 하고 싶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식쓰기가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되죠. 네. 그렇죠. 보통 수학 이러면 양과 속도에 대해서 되게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또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실제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신 걸 보고 그걸 외워서 이제 문제 볼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외워서 할 생각 하지 말라고. 네, 한 문제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자기 방식대로 꼭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이렇게 풀면 그게 그 경험이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해보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식 잘 쓰는 거, 이제 그런 거 개념을 중요시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애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거를 귀찮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 말씀에 이어서 하게 되면 결론은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아주 조금 필요한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역할을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아이가 문제를 풀고 나면 첫 번째 채점을 부모님이 해주셔야지 돼요. 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채점을 하고 고치고 단원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개념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개념 확인은 우리가 교과서에 수학은 처음에 시작하면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소인수가 뭐야? 물어보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문제 푸는 거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기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가 공부인데 그럼 이 아이는 답지를 봤어.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개념을 찾아서 풀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첫 채점을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채점을 해주는 사람과 문제를 푸는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일단 채점 맞으면서도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해주는 사람은 아이와 의논해서 전적으로 아이 의견에 맞춰서 아이와 결정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채점하는 엄마의 마음이 정말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많이 틀리면 막 힘들어요. 해보셔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마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게 가장 좋죠. 안 보이는 게 네. 그럼 좀 잘할 때는 좀 잘한다고 그쵸. 그땐 당연히. 한숨 쉬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 또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자존감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제는 전적으로 아이가 선택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 상담글 중에 내가 이렇게 곁에 없으니까 애가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게임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거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집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학원을 다녀도 충분히 하죠. 사실 하고요. 그 문제보다는 이제 우선 그 부모님이 아이를 공부 기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사실 노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사실 부모로서 이 시간에 공부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아이가 좀 할 일을 했으면 그 시간조차 인정해 주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아이 상태에서는 수학 학원을 만약 보내게 된다면 그 선택할 때 좀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약간 결손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 학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1:1 소규모 학원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담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이 학습적인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 그런 확인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그 학원을 보내면 이제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마련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좀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좀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좀 아이하고
지금 이제 이 상담 내담자분은 시간이 좀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냥 어머니 퇴근하시고 또 아이 학원 갔다 오는 그 시간에 한두 마디씩이라도 꾸준히 물어봐 주면 네, 아이가 좀 유지하면서 학원을 좀 다닐 수 있죠. 네, 정말 그럴 것 같고요. 좀 맞벌이를 하시는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이 사실 많으신데 뭐 전업주부라고 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적절한 개입이 중요한 거지 이게 감시 차원으로 들어가면 뭐 맞벌이든 뭐 전업주부 이게 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과외나 학원에 온전히 아이를 맡겨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 생활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 아이가 학원을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보다는 학원에서 힘든 건 없는지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아이가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는 이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 되게 강조하고 싶거든요. 이게 학습이라고 해서 정서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학원 보내놓고 이제 나는 다 맡겼어. 이거는 사실은 방치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가 그 과정 중에 그 부모의 따뜻한 관심이나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니까 중간중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컨디션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많이 힘들지 애썼다 뭐 수고했다 이런 어른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당연히 본인의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맞아요. 자기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독거림으로 이 결손된 부분이나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좀 긴 호흡으로 채워갈 수 있게 아이도 지치지 않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의 적절한 관심과 격려가 되겠네요.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와 의논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정확한 개념 위주의 공부, 그다음에 틀린 문제를 스스로 고치고, 그리고 이제 틀렸을 때 어머니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적절한 난이도의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노워리 상담 대신 노워리 상담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